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이 학습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문장 성분과 품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문장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 문장 성분과 또 그 문장 성분에 속하는 품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걸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을 봤을 때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그 글, 그 문장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 또 말을 할 때 그 말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또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그 말 속에 문장 또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문장, 일단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5가지 뭐가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있었는데, 수식어는 뭐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그런 MSG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대충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문장의 5가지 형식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더 짧은 문장부터 조금 더 긴 문장까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정말 긴 문장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수능에 나왔던 지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거 하나가 통째로 한 문장이에요. 네, 정말 길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긴 문장이어도 이 문장은 이 5가지 형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5가지 형식을 가지고 저렇게 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5가지 형식만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문장들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5가지 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1형식 문장인데요. 1형식 문장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다른 성분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I go. 나는 춤을 춘다, I dance. 나는 노래 부른다, I sing.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1형식 문장이에요. 네, 다른 성분이 없이도 주어와 동사로만 충분한 그런 문장이 바로 1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2형식 문장인데요. 2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어는 뭔가를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있는 이유는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의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어가 와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2형식 문장에는 비동사가 많이 와요. 일단 비동사라는 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일단 비동사가 자주 오고, 그리고 또 뭐 일반 동사도 오기도 합니다. 이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뭐다,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딱히 뭐 해석하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비동사는 연결 동사다 라고 보는데, 왜 연결 동사냐 하면은 그냥 얘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문장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I am a student 그리고 I am happy, 이 두 문장이 있어요. 각각 나는 학생이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문장이죠. 그리고 I am,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student, 학생, 명사죠. 그리고 happy, 행복한, 형용사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일단 명사와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왔다 하면서 이 문장들은 2형식 문장이라고 우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 I am a student, 누가 학생인 거죠? 내가 학생인 거예요. 결국에는 I라는 주어와 보어, 이 명사, student, 이 학생이라는 성분을 연결해주죠. I와 student, 이거를 연결해주는 am, 연결동사. 그리고 또 I am happy에서 누가 행복한 거죠? 내가 행복한 거죠. I am happy, I와 happy라는 이 형용사, 이 보어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비동사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연결동사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가 2형식 문장에 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nice, 너 오늘 멋있다, 너 멋있다. 아니면은 It tastes good, 이거 맛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보면은 look, 뭐뭐처럼 보이다, taste, 뭐뭐한 맛이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동사와 다르게 자기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뭐 보는 거고 맛을 느끼는 거죠. 감각이에요. 네, 2형식 문장에는 주로 감각 동사가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2형식 문장에는 비동사와 감각 동사가 온다.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건데, 이것들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도 you, 주어, look, 동사, nice, 형용사, 보어죠. 그리고 eat, 주어, taste, 동사, good, 형용사, 보어죠. 얘네도 이 형식 문장이라고 딱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문장들을 다시 봤을 때 내가 학생인 거고 내가 행복한 거고 너가 멋있는 거고 이게 맛있는 거예요. 다 보면은 주어와 보어가 같은 거죠. 네, 결국엔 보어가 다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네, 주어는 보어다. 그래가지고 이 보어를 주격보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거예요. 주격보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해석할 때 좀 더 편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오형식의 또 보어가 나와요. 이거랑 조금 더 구별을 하고자 네, 주격보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3형식 문장인데요.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목적어가 온 이유는 주어와 동사로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완벽하게 해주려고 목적어가 마찬가지로 보어처럼 온 거예요.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나는 싫어한다, I hate 이런 식으로 네, 문장이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색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져와야지 문장의 의미가 완벽해진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이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만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 너를 좋아하고 너를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you라는 단어가 올 수가 있고 학교를 좋아한다 하면 school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형식 문장인데요.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목적어가 두 개나 있어요. 네, 이상하죠? 근데 이 목적어 두 개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이름도 살짝 다릅니다. 나는 선생님께 신청서를 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주체는 누구죠? 나죠. 나는 뭘 했죠? 어떤 행동을 했죠? 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왔고 선생님께 신청서를 선생님 명사, 신청서 명사 그래서 명사는 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문장은 4형식 문장이다 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낸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걸 낸 거죠? 내가 신청서를 낸 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 냈다라는 동사랑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적어 신청서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고 또 선생님께 낸 거잖아요. 선생님께 낸 것도 그래도 뭐 하나의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학생한테 낸 거랑 선생님께 낸 거랑 의미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가장 1순위 가장 중요한 목적어 신청서가 직접 목적어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또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형식 문장을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좀 더 줄여가지고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옆에 있는 친구한테 펜 좀 줘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펜 좀 줘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You pass me the pen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주체는 누구였죠? 그 친구가 나한테 펜을 주는 거죠. 친구가 뭐 하죠? 전달하는 거죠. 나한테. You pass. 주어 동사가 있고 이제 간목, 직목 자리죠. 누구한테 패스를 하는 거죠? 나한테. 사람. 그래서 me가 왔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펜을 전달해 주는 거. 그 직접적인 목적어는 바로 펜. 그래서 마지막에 펜이 오는 겁니다. You pass me the pen.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4형식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5형식 문장인데요.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문장으로 바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친구들이 나를 반장으로 뽑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나를 뽑았다 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오면은 의미가 좀 완벽하지가 않죠. 친구들이 나를 뭐로 뽑은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반장으로 뽑았거나 대표로 뽑았거나 하는 이런 보어가 와야 하는 게 바로 5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면은 이 문장의 주체,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뭘 했죠? 뽑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뽑았다, 주어, 동사. 그리고 뭘 했죠? 나를 반장으로 뽑았다 해서 나라는 목적어, 그리고 반장으로라는 보어가 왔어요. 아까 2형식 문장은 보어가 누구를 수식했죠? 주어를 수식했죠. 그래가지고 주격 보어라고 했는데 5형식 문장에서는 보시면 일단 이 문장에서의 주체 누구죠?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주어가 되고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뽑았어요. 뽑았다라는 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고 남아있는 거는 목적어와 보어가 남아있어요. 친구들이 나를 반장으로 뽑은 거죠. 이 반장으로, 이 보어, 반장이 누구죠? 나죠. 그래서 내가 반장이에요. 그래서 보어는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보어는 목적격 보어라고 우리는 또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She makes me happy.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죠. 일단 이 문장에서 주체는 누구죠? 그녀가 만든 거죠. 네, she가 주어고 그녀가 만들었다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아있는 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네, 나라는 목적어 me 그리고 happy 행복한 보어가 왔어요. 이 문장에서도 봤을 때 happy 행복한 누가 행복한 거죠? 그녀가 행복해요.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나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어는 목적어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어는 목적격 보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2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주격 보어죠.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그리고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된다. 이렇게 5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1, 2형식엔 없고 3, 4, 5형식엔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바로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는 1, 2형식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 4, 5형식에는 와야만 해요. 이거를 다시 말해서 1, 2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하지가 않고 3, 4, 5형식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 2형식은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3, 4, 5형식은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어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서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3, 4, 5형식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다른 거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알아봤는데요. 이 5가지 형식 외우는 게 꼭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문장들, 복잡하고 정말 길고 이러한 문장들을 보기도 할 텐데 그런 문장들을 볼 때마다 이건 몇 형식이다, 저건 몇 형식이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어수는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할 때 약간 조합을 할 때 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문장의 형식을 알고 이대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